그 몸으론 누가 너를 예쁘다 하겠냐? 남편 민호의 말이 귓가를 때렸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이 차올랐다. 출산 후 늘어난 살과 거칠어진 피부는 분명 예전의 내가 아니었지만 남편의 말이 가슴을 찢어 놓았다. 나는 수연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에 뛰어든 나는 작은 수제 간식 가게를 열어 자수성가했다. 내 손으로 만든 간식들은 동네에서 꽤 인기가 있었고 비록 화려한 학벌은 없지만 내 실력으로 당당히 살아왔다. 민호를 만난 건 내 가게에서였다. 공기업 계약직으로 일하던 그는 매일 퇴근길에 들러 내 간식을 사갔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사랑에 빠졌다. 결혼을 결심했을 때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었다. 학벌이 뭐가 중요해? 수연이 너의 노력과 성실함이 보여. 그게 나는 더 값져. 그 말을 믿었다. 순수하게, 온전히 믿었다. 결혼 초기엔 모든 게 행복했다. 아침마다 서로를 향한 미소로 하루를 시작했고, 퇴근 후엔 함께 내일의 간식 메뉴를 연구했다. 그리고 임신 소식에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뻤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모든 것이 변했다. 밤새 아이를 돌보느라 푸석해진 얼굴, 수유와 육아로 늘어난 체중,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는 기쁨이 더 컸으니까. 문제는 민호의 시선이었다. 처음엔 미묘한 눈빛 변화였다가 점차 노골적인 말로 변해갔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폭발했다. 그 몸으론 누가 너를 예쁘다 하겠냐? 좀 관리해. 식탁에 올려둔 아침 식사가 갑자기 눈앞에서 흐려졌다. 목구멍이 메었다. 뭐라고? 날마다 밤새 아이 보느라 정신없는데 어떻게 관리해? 내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한숨을 내쉬며 넥타이를 고쳐맸다. 그러니까 내 어머니가 와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거잖아. 너도 좀 여유 생기면 살 빼고 관리할 수 있잖아. 그날부터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처음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도움은 도움이 아니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런 며느리한테 시집 와서. 그래도 애는 예쁘게 낳았네. 시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다. 이런 며느리라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가게도 아이 출산으로 일시 휴업 중이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스트레스는 자연스레 폭식으로 이어졌다. 밤마다 아이를 재우고 혼자 과자를 먹으며 울었다. 그럴수록 살은 더 쪘고 민호의 눈빛은 더 차가워졌다. 야, 좀 그만 먹어. 돼지 같은 며느리 둬서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창피하겠니? 시어머니의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애써 참았다. 민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저 눈을 피하고 자리를 피했을 뿐이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내 몸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꿈에 그리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되어버릴 줄은 몰랐다. 아이를 안고 부엌으로 가 냉장고를 열었다. 또 뭘 먹을까 하다가 문득 깨달았다. 이건 음식이 문제가 아니다. 내 삶, 내 존엄성이 문제다. 조용히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다. 어젯밤 또다시 민호가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진동했지만 질문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10개월 된 아이는 이제 뒤집기를 시작했고 나는 그 작은 성장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었다.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다. 출근 준비로 욕실에 들어간 사이 탁자 위에 놓인 핸드폰 화면에 지영이라는 이름이 반짝였다. 아침부터 누굴까 싶어 무심코 들여다봤는데 메시지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어제 정말 좋았어. 다음엔 언제 만날 수 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그 순간 욕실 문이 열렸고 민호와 눈이 마주쳤다. 왜 남의 핸드폰을 보는 거야? 남의 핸드폰이라고? 우리는 부부인데. 누구야, 지영이란 사람은? 내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한숨을 쉬며 수건으로 머리를 닦았다. 회사 후배야.
업무 관련해서 얘기한 거야. 업무 관련해서 어제 정말 좋았어라고 보내.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잘못 본 거겠지? 화를 내며 핸드폰을 낚아채 가방에 집어넣는 민호를 바라봤다. 의심과 배신감이 몰려왔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아이가 우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애써 평정을 되찾으며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또 찾아왔다.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이게 뭐니? 온통 인스턴트 식품뿐이잖아. 우리 아들을 뭘로 먹이는 거야? 참을 만큼 참았다. 하지만 더는 못 참겠다. 어머님, 아이 돌보랴 집안일 하랴 정신없어서요. 식재료 사러 갈 시간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그러게 왜 애를 낳았니? 감당도 못할 거면서.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내 아이를 왜 낳았냐니. 꾹꾹 참아온 눈물이 결국 터져나왔다. 그만해요, 어머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시어머니는 내 눈물도 모른 척하고 말을 이었다. 우리 아들이 요즘 표정이 안 좋더라. 외도라도 하는 거 아닐까 걱정이야. 아들을 잡을 생각은 있는 거니?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민호의 외도를 어떻게 알고 있지? 혹시 진짜 외도를 하고 있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남자는 여자가 관리 못 해주면 바람 피우는 거야. 내가 그렇게 살이 찌고 관리를 안 하니 어쩌겠니? 그 말이 내 자존감의 마지막 한 조각마저 부숴버렸다. 아이를 아는 채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나가주세요. 제발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뭐라고?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아이를 침대에 내려놓고 현관문을 활짝 열었다. 나가주세요. 더는 못 참겠어요. 시어머니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문을 향해 걸어갔다. 너 후회하게 될 거야. 우리 아들한테 다 말할 거니까. 문이 닫히자마자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소파에 주저앉아 아이를 안고 엉엉 울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친정엄마였다. 수연아, 괜찮니? 왜 울어? 친정엄마의 따뜻한 목소리에 더 서러워졌다.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남편의 변한 태도, 시어머니의 학대, 그리고 외도의 의심까지. 엄마, 나 어떡하면 좋을까? 이혼하고 싶은데. 아이 때문에 망설여져. 친정엄마는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아,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해. 내 아이 보면서 뭐가 옳은지 생각해봐. 불행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 행복한 엄마 옆에서 자라는 게 아이한테도 더 좋을 거야.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맞다.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한다. 이렇게 모욕받으며 살 이유가 없다. 엄마, 나 결심했어. 더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전화를 끊고 일어섰다. 가방을 꺼내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이제 더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오랜만에 화장을 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었지만 어딘가 당당해 보였다. 가게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오랫동안 묵혀뒀던 오븐을 깨끗이 닦았다. 육아와 가정에 묻혀 잊고 있었던 내 꿈, 내 일터가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았다. 2주 전 친정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가게 근처로 이사했다. 아이를 봐주겠다며 내게 가게를 다시 열라고 등을 떠밀었다. 처음엔 민호에게 얘기할까 망설였지만 그는 최근 들어 더 늦게 들어오고 핑계만 늘어놓았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짐을 쌌다. 오늘은 재오픈 첫날이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예전 단골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이를 낳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가게를 연다는 내용이었다. 반응은 생각보다 뜨거웠다. 오전부터 찾아오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수연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아기는 잘 크고 있어요? 요즘 당신 간식이 너무 그리웠다니까. 정겨운 인사를 나누며 행복을 느꼈다. 이런 감정을 잊고 살았구나.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는 이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오후 3시 가게 문이 열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시어머니와 민호가 서 있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가슴 속에서 힘이 솟아났다. 이젠 달라질 때였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말도 없이 나간 거야? 민호의 목소리는 화가 섞여 있었다. 나는 손님들이 있는 가게 안을 한번 둘러본 뒤 침착하게 말했다. 잠시만요. 손님들 응대 먼저 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고 주문받은 음료와 간식을 정성스럽게 내왔다. 마지막 손님까지 응대한 후에야 그들 앞에 섰다. 여기서 얘기하긴 어려우니 뒤편으로 갑시다. 가게 뒤 작은 테이블에 셋이 앉았다. 시어머니가 먼저 폭발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아들 몰래 집을 나오다니. 내가 미쳤구나. 예전 같았으면 위축되고 눈물부터 흘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했다. 어머님, 민호 씨. 저는 더 이상 그런 집에서 살 수 없었어요. 민호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돈 벌어다 주고 너희 편의대로 살게 해줬잖아. 순간 울컥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지영이라는 여자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무슨 소리야? 누가 지영이?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를 봤어요. 하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민호를 흘끗 보더니 화제를 돌렸다. 그래. 내가 뭘 어쩌겠다는 거야? 고졸의 능력도 없는 내가 어떻게 아이를 키울 건데? 그 순간 오랫동안 쌓아왔던 분노가 폭발했다.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고졸인 건 사실이지만 이 가게는 제 손으로 일군 거예요. 당신 아들은 제 학벌을 무시하면서도 제 돈은 좋아했죠. 더 이상 제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가게도 아이도 인생도 제 몫이에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런 망종이 다 있나? 우리 아들이 너 같은 년을 만나서 얼마나 불행한지 알아?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불행했다면 외도할 게 아니라 솔직히 말했어야죠. 저는 더 이상 불행하게 살지 않을 겁니다. 어머님도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민호가 당황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연아,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이제 와서요? 제 몸매를 비웃고 모욕 주고 외도하고. 그런데 이제 와서 오해라고요? 가게 입구에서 친정엄마가 아이를 안고 들어왔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뭐야, 이게 다 계획된 거였어? 친정엄마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아니요. 딸이 불행한 걸 더는 두고 볼 수 없어서 온 겁니다. 이제 수연이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 순간 가게 안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손님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는지 민호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다. 어머니, 그만 가시죠. 문 앞에서 민호가 돌아봤다. 우리 다시 얘기하자. 수연아.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제 인생은 제가 지킬게요. 문이 닫히자 가슴 속에 묵직한 무게가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친정엄마가 아이를 내게 건네주며 미소 지었다. 잘했어. 내 딸. 일주일이 지났다. 가게는 점점 활기를 찾아갔고 아이는 친정엄마와 함께 적응해갔다. 민호에게서는 매일 전화가 왔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단지 문자로만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리하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망설이다 받았다. 여보세요? 수연 씨. 저 지영이에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민호의 여자 지영이라니. 무슨 용건이시죠? 차갑게 물었다.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해를 풀고 싶어요. 화가 치밀었다. 오해요? 제 남편과 바람 피운 게 오해라고요?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민호 씨가 저한테 먼저 접근했어요. 당신이랑 사이가 안 좋다고.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다. 민호가 거짓말을 했다니. 내가 수연이한테 불만이 많다고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래서요? 그걸 말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아니요, 사실 민호 씨가 당신에게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근데 저한테도 여전히 연락하고 저도 이제 이런 관계 정리하고 싶어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민호는 나한테도 지영한테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다. 알겠어요. 내일 오후 5시 제 가게로 와요. 그때 얘기해요. 전화를 끊고 친정엄마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친정엄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이건 좋은 기회다. 내가 결정적인 증거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녹음해 두는 게 좋겠다. 다음 날 가게는 평소보다 일찍 닫았다. 5시 정각 문이 열리고 지영이 들어왔다. 생각보다 어려 보이는 여자였다.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이야기해보세요.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영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다. 민호와의 문자들이었다. 그 내용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다. 민호는 나를 짐이라고 표현했고 지영에게 진짜 사랑하는 건 너라는 말도 했다. 이걸 왜 저한테 보여주는 거죠?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더는 이런 거짓말에 휘둘리기 싫어요. 민호 씨는 지금 당신한테도 돌아가고 싶다고 하면서 저한테도 계속 이런 문자를 보내요. 대화 중에 문이 열렸다. 민호였다. 우리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지영이 일어섰다. 민호 씨, 저 이제 그만할래요. 더는 당신 거짓말에 노란하지 않을 거예요. 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내게 다가왔다. 수연아,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내 안에 쌓인 분노가 폭발했다.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설명? 뭘 설명해? 넌 나한테 짐이라고 했어? 나랑 아이가 너한테 짐이었다고?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야. 진심이 아니었어. 화가 나서? 그럼 지영 씨한테 진짜 사랑한다고 한 것도 화가 나서 한 말이야? 민호는 말문이 막힌 듯 했다. 지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죄송해요. 수연 씨.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영이 나가고 민호와 단둘이 남았다. 민호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내게 다가왔다. 수연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신 차릴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그 순간 내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더는 돌아갈 수 없었다. 민호 씨, 이제 끝이에요. 변호사 통해서 이혼 서류 보낼게요. 아이는 제가 키울 거고 면접 교섭권은 인정할게요.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이혼. 안 돼, 수연아. 우리 아직 기회가 있어. 어떤 기회요? 당신은 내 몸매를 비웃고 능력을 무시하고 외도까지 했어요.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그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민호가 무릎을 꿇었다. 제발,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그 모습에 예전 같았으면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달랐다. 일어나요. 그런 모습 보이지 마세요. 이제 끝났어요.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걸 잃었는지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예요. 가게 문을 닫고 거리를 걸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안아보니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다. 슬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 대한 눈물이었다. 친정엄마가 내 어깨를 토닥였다. 수연아,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은 내가 지킬 시간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이혼 서류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진행 중이었고 나는 가게에 온전히 집중하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다. 아이와 함께 가게 근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비록 좁았지만 우리만의 공간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에서 일하는 날이었다. 쿠키 반죽을 만들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순간 긴장이 되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어서 오세요. 담담하게 인사했다. 시어머니는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예전과는 달리 기세가 꺾인 모습이었다. 차라도 한잔할까? 내가 물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를 내오며 앉자 시어머니가 말을 꺼냈다. 민호가 요즘 술만 마시더라. 회사도 몇 번 안 나가고.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건지 책임감을 자극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았다. 그건 민호 씨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시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너희는 부부잖아. 한 번쯤 용서해 줄 수도. 어머님. 그녀의 말을 끊었다. 저는 이미 여러 번 용서했어요. 무시당하고 비난받고 모욕당할 때마다요. 하지만 이제는 그만이에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래. 그럼 손자는 아버지 없이 키울 거야? 냉정하게 대답했다.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라 함께 살지 않는 거예요. 민호 씨가 원한다면 아이는 언제든 만날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어. 너 같은 애가 우리 아들 옆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고졸의 가방끈 짧은 주제에. 그 순간 가게 안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단골 손님들까지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더 당황한 것 같았다. 어머님, 차분하게 말했다. 제가 고졸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제 가치를 결정하진 않죠. 보세요, 이 가게. 제가 고졸이지만 내 손으로 일궈낸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존중해주죠.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다. 수연 씨, 괜찮아요? 이분이 불편하게 하시나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단골 손님은 시어머니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이 가게 주인은 우리 동네에서 가장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학력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인품이죠.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난 그냥 손자 보러 온 거야. 언제 볼 수 있어? 지금은 친정엄마가 어린이집에 데리러 갔을 거예요. 정 보고 싶으시면 미리 연락하세요. 제가 시간 맞춰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결국 가게를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단골 손님들이 다가와 위로해줬다. 수연 씨 괜찮아요? 시어머니가 심하네요. 그런 말 신경 쓰지 마요. 수연 씨는 충분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말들이 가슴에 따뜻하게 와닿았다.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는 공간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다. 저녁, 친정엄마와 아이가 가게에 들렀다. 아이는 신나게 뛰어와 안겼다. 엄마, 오늘 어린이집에서 그림 그렸어. 아이의 해맑은 웃음을 보니 모든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정엄마가 눈짓으로 물었다. 괜찮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괜찮아요, 엄마. 시어머니가 왔다 갔어요. 친정엄마의 표정이 굳어졌다. 또 무슨 말을 한 거야? 늘 하던 말이죠. 고졸이라고, 가방끈이 짧다고. 친정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그 사람들은 왜 학벌만 보는지 모르겠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가슴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채워줬다. 집에 도착해 아이를 재우고 조용히 일기를 썼다. 오늘 시어머니를 만났다. 예전에는 그녀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내 가치는 누군가의 평가가 아닌 내가 만들어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해 나는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다.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어쩌면 이것이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인지도 모른다. 오전부터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새로 개발한 호박 쿠키가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이 더 늘었다. 한창 일하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민호였다.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뜸했는데
갑자기 웬일일까? 여보세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수연아,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민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흥분된 것 같았다. 무슨 일인데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오늘 가게 마감 후에 시간 될까? 잠시 망설였다. 이혼 서류는 이미 접수된 상태였고 굳이 만날 필요가 있을까 싶었지만 아이 때문이라면 대화할 의무가 있었다. 알았어요. 8시에 가게에서 만나요. 저녁 8시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테이블을 정리하는데 민호가 들어왔다. 평소보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민호는 미소 지으며 꽃을 내밀었다. 화해의 의미야.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한숨이 나왔다. 민호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민호 씨, 이미 끝난 일이에요. 이혼 서류도 접수했잖아요. 그거 취소하면 돼. 내가 다 알아봤어. 민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취소요? 왜 그래야 하는데요? 민호는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나 지영이랑 완전히 끝냈어. 정말이야. 그리고 회사에서도 승진했어. 이제 우리 더 잘 살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민호의 진짜 의도가 보였다. 그는 진심으로 미안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의해 돌아오길 원하는 것이었다. 축하해요, 승진. 하지만 그게 우리 관계와 무슨 상관이죠? 민호는 당황한 듯했다. 그야, 이제 더 잘 살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도 다 해줄 수 있고. 제가 원하는 건 물질적인 게 아니었어요. 존중이었어요, 민호 씨. 당신은 제 외모를 비웃고 학벌을 무시했죠. 그리고 제가 가장 힘들 때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줬어요.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건 실수였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당신은 선택했어요. 저를 존중하지 않기로. 단호하게 말했다. 민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도대체 뭘 더 바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사과하고 돌아오겠다는데! 사과요? 지금 이게 사과인가요? 당신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저 당신에게 편하니까 돌아오고 싶다는 것뿐이죠.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래, 맞아. 요즘 집안일도 안 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어. 근데 그건 내가 널 필요로 한다는 증거 아니야?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필요한 건 저가 아니라 가정부네요. 그럼 가정부를 구하세요. 민호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말이야? 내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데! 후회요? 무엇을 후회하는데요? 날 배신한 걸요? 아니면 들켰다는 사실을요? 민호가 테이블을 내리쳤다. 너 없이는 내가 무너진다고! 이제 알겠어? 널 사랑해!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렸다. 지영이었다. 우리를 보고 멈춰섰다. 미안해요. 방해했나 봐요. 지영이 물러서려 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영아, 너 왜 여기 왔어? 민호 씨가 만나자고 했잖아요. 여기로 오라고.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시선이 민호와 지영 사이를 오갔다. 상황이 명확해졌다. 민호는 나와 지영, 두 사람 모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호 씨,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차갑게 물었다. 민호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아니, 이건 오해야. 나는 그냥... 지영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수연 씨, 민호 씨가 저한테 다시 만나자고 했어요. 오늘 아침에요. 그러면서 당신이랑은 정말 끝났다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다. 이제 진실이 완전히 밝혀진 셈이었다. 민호 씨, 조용히 불렀다. 이제 나가주세요. 두 분 다요. 제 가게에서 이런 연극 더는 보고 싶지 않네요. 민호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내게 다가왔다. 수연아, 제발. 그때 가게 뒤편에서 친정엄마가 나타났다. 아이와 함께 가게에 들렀다가 상황을 지켜본 모양이었다. 이제 그만 가시죠. 친정엄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리 딸은 이미 결정했어요.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민호는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떨구고 가게를 나갔다. 지영도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뒤따라 나갔다. 문이 닫히자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친정엄마가 다가와 내 어깨를 안았다. 괜찮니?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봤다. 마음속에 이상한 평화가 깃들었다. 더 이상 민호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었다. 일기장을 펼쳐 적었다. 오늘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나는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 아프지만 이 아픔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간다. 3개월이 지났다. 이혼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양육권은 내가 가져왔다. 민호는 한 달에 2번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양육비도 정기적으로 입금되었다. 모든 것이 법적으로 정리된 느낌이었다. 가게는 점점 더 번창했다.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면서 다른 동네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왔다. 이제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아르바이트생을 1명 고용했다. 아이도 어린이집에 잘 적응해 갔다. 그날은 내 생일이었다. 친정엄마가 아이와 함께 작은 파티를 준비해줬다. 가게를 일찍 닫고 집에 돌아오니 케이크와 풍선으로 꾸며진 거실이 반겨졌다. 생일 축하해. 우리 딸. 친정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안아줬다. 엄마, 생일 케이크 내가 골랐어. 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였다. 손에는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생일이라고 해서 인사라도 하려고 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웠다. 잠시 망설이다 안으로 초대했다.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거실로 들어와 아이에게 다가갔다. 우리 손녀 많이 컸구나. 아이는 반갑게 시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아이에겐 여전히 할머니였으니까. 시어머니는 선물 상자를 내게 건넸다. 별거 아니야. 그냥 작은 선물이야. 고맙습니다. 형식적으로 인사했다.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에게 케이크를 권했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받아 먹었다.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예전처럼 험악하진 않았다. 케이크를 다 먹고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러 간 후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민호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더라. 내 표정이 굳어졌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다. 그래서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민호가 정말 큰 실수를 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아서. 예상 밖의 말이었다. 시어머니가 민호의 잘못을 인정한 건 처음이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아. 다 끝난 거지.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다. 미안하다, 수연아. 내가 너무 많이 잘못했어. 내가 고졸이라고, 몸매가 어떻다고 그런 말들을 함부로 했던 거 다 내 잘못이야. 놀라서 말문이 막혔다.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은 상상도 못했다.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내가 요즘 많이 생각했어. 내가 이렇게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깨달았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 민호가 이렇게 된 것도 다 내 탓이야. 내가 그 애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놔뒀으니. 친정엄마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우리에게 대화할 공간을 주는 것 같았다. 어머님,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아니, 괜찮아. 내가 할 말만 하고 갈게. 넌 정말 대단한 여자야, 수연아.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시했어. 내가 얼마나 강하고 현명한 사람인지 이제야 보이네. 시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아려왔다. 그토록 원했던 인정의 말이었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알아, 이미 늦었다는 거.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그리고 손녀는 가끔 볼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시어머니는 일어나 가방을 챙겼다.
이제 가볼게. 방해했다면 미안해. 문 앞에서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돌아봤다. 수연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진심이야. 문이 닫히고 친정엄마가 다시 거실로 나왔다. 괜찮니? 네, 괜찮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그 사람도 드디어 정신을 차렸나 보구나. 친정엄마가 내 어깨를 토닥였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베란다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봤다. 시어머니의 사과는 뜻밖이었지만 어딘가 마음의 짐이 내려간 기분이었다. 이제 진정한 화해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일기장을 펼쳐 적었다. 오늘은 내 생일이자 또 다른 의미의 날이 되었다.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았다. 미움과 원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마치 내 미래처럼. 5개월이 지났다. 가게는 입소문을 타고 더욱 성장해 이제는 아르바이트생을 2명으로 늘렸다. 제법 여유가 생겨 가게 옆 공간까지 임대해 확장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내 작은 꿈이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는 기분이었다. 그날은 1년에 한 번 열리는 지역 푸드 페스티벌 날이었다. 동네 상인들이 모여 각자의 음식을 선보이는 행사였다. 작년에는 참가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자신감을 가지고 부스를 차렸다. 수연이네 행복한 간식이라는 간판이 바람에 나부꼈다. 수연 씨 이번에 새로 낸 쑥 쿠키가 정말 맛있네요. 단골 손님이 칭찬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쑥을 캐서 만든 거예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행사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내 부스 앞에도 줄이 길게 늘어섰다. 오전에 준비해간 제품이 오전에 이미 동이 났다. 아르바이트생을 보내 가게에서 추가 물량을 가져오게 했다. 바쁘게 손님을 응대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수연 씨, 정말 대단하네요. 인기가 많으시네. 고개를 들어보니 민호였다. 아이와 함께 서 있었다. 오늘은 민호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기로 한 날이었다. 민호, 축제 구경하러 오셨어요? 민호는 어색하게 웃었다. 응, 아이가 여기 오고 싶다고 해서. 아이가 내게 달려와 안겼다. 엄마 쿠키 맛있대. 다들 줄 서 있어. 아이의 순수한 기쁨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한 봉지 쿠키를 아이에게 건네며 말했다. 우리 딸 줄 안 서도 되게 특별히 줄게. 아빠랑 맛있게 먹어.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저기, 수연아,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경계심이 들었지만 이제는 별다른 감정 없이 그를 대할 수 있었다. 지금은 바빠요. 아이 데려다 주실 때 잠깐 이야기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와 함께 자리를 떠났다. 오후 내내 바쁘게 일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흘렀다. 페스티벌이 마무리될 무렵 시상식이 진행됐다. 놀랍게도 최고의 디저트 부문에서 내 가게가 수상했다. 이번 최고의 디저트 상은 수연이네 행복한 간식의 쑥 쿠키가 수상했습니다. 환호성과 함께 단상에 올라 트로피를 받았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내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감사합니다. 제 쿠키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정성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와 축하를 받는데 사람들 사이로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놀라움에 발걸음을 멈췄다. 시어머니는 내게 다가와 어색하게 웃었다. 축하해, 수연아. 내가 상을 받을 줄 알고 왔어. 어머님도 오셨네요. 시어머니는 작은 꽃다발을 내밀었다. 별거 아니지만 축하 선물이야. 꽃다발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행사가 끝나고 정리를 하는데 민호가 아이를 데리고 돌아왔다. 아이는 신나게 뛰어다니며 자랑했다. 엄마가 상 받았대. 우리 엄마가 제일 잘하는 거래. 아이를 안아들고 볼에 뽀뽀했다. 그래, 우리 딸이 있어서 엄마가 더 열심히 했어. 민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아이를 친구 엄마에게 잠시 맡기고 민호와 공원 벤치에 앉았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다. 먼저 축하해. 수연아, 정말 대단해.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고마워요. 무슨 얘기 하고 싶으셨어요? 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나 회사 그만두고 창업하려고 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 예상 밖의 이야기였다.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푸드트럭이야. 대학 때부터 꿈꿔왔던 거지. 어머니가 반대해서 못했는데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살아보려고. 민호의 말에 묘한 감정이 일었다. 그가 달라진 것 같았다. 잘 됐네요. 용기 내서 도전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민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사실 내가 내게 영감을 줬어.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용기를 냈어.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원망하고 미워했던 사람이 나를 통해 변화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다행이네요. 잘 되길 바랄게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해. 수연아, 내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 다 진심으로 사과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과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과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내 마음이 단단해져 있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각자의 길을 잘 가면 그걸로 충분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수연아. 내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늦게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에요. 이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서로 존중하며 지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의 손을 잡고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유난히 아름다웠다. 엄마, 오늘 재밌었어. 아이가 방긋 웃었다. 그래, 엄마도 정말 행복한 날이었어. 집에 도착해 아이를 재우고 상장을 벽에 걸었다. 작은 성취였지만 내게는 큰 의미가 있었다. 베란다에 나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일기장에 적었다.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날 중 하나였다. 내 노력이 인정받았고 과거의 상처도 치유되어 가는 것 같다. 이제 진정으로 나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 더 이상 누구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강하다. 내 삶은 내가 지킨다.